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마무리와 시작은 회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무리는 회계에서는 결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새로운 한 해의 기대는 어떤 조직이든 예산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이든 예산이든 우리가 연말 연시가 되면 그때 모든 조직은 결산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기업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부 조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과 예산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현금 출납장, 가계부라는 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개인의 결산은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대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는 수입은 그 자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입금액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입금액을 보면 사실 내가 연봉을 통해서 기대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을 때 이미 정해져 있는 비용들을 빼고 나는 순액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받는 순간 이미 일정 정도의 지출을 공제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또 나는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세금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의 지출이 구성이 될 것입니다. 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바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금 당장 소모하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내구재를 구입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의 수입과 지출은 그것이 소모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도 충분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의 회계를 현금주의 회계, 단식부기 또는 단식회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만 본 거냐면 한쪽 면만 본 겁니다. 현금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이 내가 벌어서 들어온 것인지 빌려서 들어온 것인지 또는 오늘 쓰는 지출이 내가 소모적으로 한번 쓰고 없어지는 것에 내가 돈을 쓴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식 회계에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복식부기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복식부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이 수입과 지출이 올해 한 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것이 나의 수익 활동을 통해서 들어온 돈인지 그러니까 월급 받은 것인지 아니면 친구로부터 빌려서 돈이 들어온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하는 내가 갖고 있는 재산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권리일 수도 있고 또는 소극적 재산,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방식으로 거래의 양면을 보면서 이해하는 이런 복식회계 또는 복식부기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업회계라고 하는 회사가 하는 회계 활동은 대부분 복식 회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수익, 회사의 재산 상태까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일반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공에서는 단식 회계를 통해서 정부 회계를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은 올 한 해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생각하다 보니 올 한 해 들어올 돈은 얼마이고 나갈 돈은 얼마이다 라는 걸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고 올 한 해 들어온 돈은 얼마인가 나간 돈은 얼마인가에 따라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 결산. 단식 회계로만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결산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부의 재정 상태, 자산 이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회계, 정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단순 회계에 의해서 예산과 결산을 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복식 회계를 결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전에 회계에 대해서 아주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놓은 유튜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정부 회계가 단식 회계와 복식 회계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정부의 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부의 어떤 이런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회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결산서를 보고 이 결산서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해당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부는 두 가지 방식의 결산서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예산회계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단식회계의 결산입니다. 또 하나는 재무회계 결산이라는 걸 또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복식회계의 결산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하나의 조직에서 다른 장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산회계는 단식회계이고 재무회계는 복식회계이다. 이 두 가지는 보는 방식의 차이인 것이지 이것이 절대 다른 장부가 아니다 라는 것을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회계 따로 재무회계 따로 하는 것일까요? 돈이 들어오고 지출이 되는 이 과정을 예산회계로만 표시를 했더니 이 예산회계는 그 회계 자체가 검증 기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재무회계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적인 이런 틀을 이중적으로 다시 갖다 접목을 한 것이죠. 예산회계의 내용을 재무회계로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재무회계를 보는 것이 쉬우시겠어요? 예산회계를 보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당연히 재무회계를 보는 것이 쉽습니다. 재무회계를 기준으로 예산회계를 들여다본다면 예산회계에 담아져 있는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다 검증 가능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무회계를 통해서 예산회계를 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는 걸까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가 이 내용입니다. 지출이 이루어지면 지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산 회계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나갔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돈이 나갔습니다. 공무원 식대로 썼습니다. 이것이 예산 활동인 것이죠. 이 예산 활동을 예산 회계에 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행안부가 만들어 놓은 분계 연계표, 이니셜로 JMT라고 하는데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JMT는 아니고요. JMT라고 하는 분계 연계표에 의해서 이것은 행안부가 정해놨습니다. 정부의 행정활동을 행안부나 기재부가 만들어 놓은 분계 연계표에서 찾아서 회계 처리를 하면 예산회계 회계 처리와 재무회계 회계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재무회계 회계 처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재무회계 결산을 하게 되면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회계의 회계 처리가 끝나면 그것을 묶으면 예산회계 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어떤 행정활동을 하게 되면 그 행정활동을 예산회계에 의해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그 JMT에 연결되어 있는 그 연결을 통해서 재무회계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요? 2호조라고 하는 시스템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는 예산 결산을, 회계부서는 재무회계 결산을 이렇게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산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예산회계, 재무회계를 설명드리면서 시작은
단식회계와 복식회계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단식회계, 사실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몇 가지 권리와 의무를 표시하지 못하는 이런 한계 때문에 복식회계의 도입이 필요했고, 이런 복식회계의 필요성은 정부회계에서도 똑같이 대두되고요. 정부회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예산회계를 회계 처리할 때 JMT에 의해서 재무회계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짐으로 인해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회계 결산이 각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2호조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예산회계와 결산회계가 시스템 안에 공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부회계의 결산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정부회계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들이 정보를 유용한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정부회계에 있어서의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연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의 활동을 설명하는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회계라고 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주눅이 들어서 나는 숫자 몰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나는 그 조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어 라는 결론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유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으로서 정부회계를 이해하고 정부회계를 이해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활동 또 여러분들의 어떤 시민활동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